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오리, 그러니까 한 심리가 4kg니까 2kg 정도 안개에 딱 갇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제 뭐 권총 살해 협박, 테러설 이런 것 때문에 좀 행보를 자중했었는데 어제 광주 5.18 묘지도 찾았고요.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 자,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토로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요. 또 아시겠지만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숙고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 편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뭐랄까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날을 세운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신조 부대변인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조급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지금 굉장히 조급해하고 조마조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잖아요. 그 엊그제 여의도의 그 한정식집에 모여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 과정을 보면요. 증인 한 명당 90분의 초시계까지 맞춰가면서 했습니다. 그 안에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오전에 뭐 개인 집무실에서 한 번 더 따져볼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비판해가지고 만약에 탄핵 심판에 대한 졸속 결론이 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역사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연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야말로 갖은 수를 써가지고 지연시키지 않았습니까? 서류 송달 거부해가면서 서류 송달하러 집에 갔더니 뭐 우리가 이사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가면서 꽁무니를 뺐었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니까 얼마나 후한무치한 작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잠을 못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은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 주에 이제 2심 선고 나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우리는 대통령 유고가 발생합니다. 대통령이 없어져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선거법 재판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광경을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본인의 재판부터 사법부에 빨리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혼란상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변수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판은 최대한 미루려고 하면서 그 위헌 여부까지 또 판단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비판할 자격 저는 민주당에 없다고 보고 제발 양심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혁 대변인. 근데 이제 그제 이재명 대표가 신촌에 있는 고깃집이죠. 거구장인가? 거기에 이 당 그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제 만찬 겸해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게 이제 어느 신문에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헌재 모 재판관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헌재 판단을 앞당길 방법이 없겠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자리에서는 그런 뭐 얘기뿐만 아니라 장기전도 대비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 지금 왜 밤잠을 못 자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날 아마 그 대화의 핵심이었을 겁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탄핵에 찬성하는 또는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는 이제 빨리 이 부분을 종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상의 회복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말들을 많이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난 12.3 비상계엄이 있던 날 밤에 느꼈던 불안감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면서 석방된 이후로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혹여라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을 때 과연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또 발동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올까? 이번에는 다행히 국민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이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지 못한다면 노상원 씨의 수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극단적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극도의 공포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웨덴의 모 연구소에 의하면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믿었지만 민감 국가로 지정되고 있고 우리의 경제 뭐 2%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1점 몇 프로, 1.3%, 뭐 1.5% 이렇게 지금 잠재 성장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이거 다 해결됩니까? 그런 상황들을 따지고 봤을 때 빠른 결정만이 이 국민들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준호 대변인. 네. 네. 지금 이재명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암살 위협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암살 위협 받고 있다면요. 경찰에 경호 요청을 또 해야 되지만 수사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사 의뢰를 이상하게 안 해요. 오늘 이번 7일째거든요. 본인이 제보받았다고 암살 제보받았다는 게. 근데 7일 동안 본인이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암살 당할지 모른다. 실제 그 사실이라 그러면은 원인을 원인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걸 방치하면서 경찰한테 경호 인력 좀 늘려줘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호 인력도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지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누가 암살 위협하는지 이 사람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게 암살 위협이 가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지금 어떻게 민주당에 있는 그 진영들에 대한 어떤 결집 위한 용도로 쓰는 게 아니냐. 과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에서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공개해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는 역시 푸틴이 한다라고 하면서 암살 위협을 대선에 선전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암살 위협을 정치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빨리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암살 제보, 이게 제보입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언론에 공개를 해서 이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얘기를 드린 건데 지금 제보 문제로 시작된 것이 비상계엄이었어요. 작년 9월달에 저희 민주당이 비상계엄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을 거라면서요. 네. 민주당 머릿속에만 있을 거라면서요.